안녕하세요. AWS 솔루션스 아키텍트 김양수입니다. 저는 AWS에서 엔터프라이즈 디테일 고객들께서 AWS 서비스를 활용하시는 것을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한국의 대표적인 도서기업인 교보문고가 경영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진행하고 있는 디지털 혁신에 대해서 소개하고, 이러한 디지털 혁신을 위해서 AWS가 고객 여러분들께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세션은 다음과 같은 아젠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업들에게 항상 강조되는 혁신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고객 여러분들의 디지털 혁신 여정에 AWS가 동반자로서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혁신의 사례로서 교보문고를 소개드리면서 교보문고가 어떤 목표와 과제를 가지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디지털 혁신을 진행하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객 여러분들께서는 혁신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들어보셨을 것이고, 실제로 다양한 혁신 활동들을 하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왜 기업은 항상 혁신을 해야 할까요? 2016년 맥켄지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들의 평균 수명은 점점 짧아지는 추세를 보여서 1958년 평균 61년이었던 S&P 500의 기업 수명은 2016년에 18년 미만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 맥킨지는 2016년의 S&P 500 기업의 75%가 10년 내에 지수에서 사라질 것이라고 예측하였습니다.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제가 다시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한 22% 정도 바뀌었더라고요. 아직 75%까지 가려면 조금 많이 먼 것 같습니다. 지난 100여 년간은 인류가 기술과 문화, 경제에서 많은 발전을, 역사상 유례 없을 만큼 많은 발전을 달성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급격한 변화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으로 생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급격한 변화 속에서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커다란 기업들은 굳건하게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있을까요? 이 그래프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S&P 500과 코스피 시총 10위권 기업들의 변화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2000년 미국 S&P 500 10위권 기업 중 아직까지도 10위권에 남아있는 기업은 단 하나입니다. 한국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아서 2000년 주가 시총 10위권 기업 중 2022년 말 기준으로 지수에 10위권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은 단 2곳뿐입니다. 물론 최근 몇 년간의 코로나 이슈로 기업들의 비즈니스 환경이 급변했기 때문에 그러한 영향이 없지는 않겠지만,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가진 거대한 기업들조차도 크고 작은 변화에 항상 노출이 되고 있으며 그 위치를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변화하는 기업들을 둘러싼 상황들을 고려하면 혁신은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아니라 기업이 생존과 성장을 위해서 항상 실시해야 할 필수 경영 활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디지털 혁신이 필요한 것일까요? 기존의 비즈니스 모델은 과거의 시장 환경에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의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거나 느리게 변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새로운 디지털 기술의 도입은 비즈니스 모델을 혁신시키고 변화를 가속시킬 수 있습니다. 시장에서 성장과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혁신이 필수적입니다. 고객 경험 개선, 빠른 시장 대응 등 다양한 분야에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혁신을 통해 기존 작업들을 자동화하면 비용을 절감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디지털 혁신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새로운 기회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인하여 모바일 시장 환경이 생겼고, 이에 기반한 다양한 서비스와 비즈니스 모델이 생겼음은 여러분들도 이미 충분히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디지털 혁신은 기업이 환경 문제와 같은 사회적 이슈나 변화에 대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 기업의 존속 가능성을 높여줍니다. 이와 같이 디지털 혁신은 혁신이 기업의 필수 경영 활동이었던 것처럼 기업이 혁신 활동을 통해서 추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방향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WS는 끊임없이 혁신하는 기업으로서 아마존이 시도하고 얻은 결과물들과 AWS가 고객과 함께하면서 얻은 경험을 통해서 고객 여러분들의 디지털 혁신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AWS가 혁신을 통해서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몇 가지 숫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AWS는 고객 여러분과 함께 달성한 규모의 경제 효과를 고객들과 나누기 위해서 지금까지 129회의 선제적인 가격 인하를 단행하였습니다.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 끊임없는 인프라 확장을 통해서 현재 31개 리전, 99개의 가용 영역을 운영하고 있으며 추가로 4개 리전, 12개의 가용 영역의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AWS는 200개가 넘는 서비스들을 고객들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서비스의 숫자는 지금 이 순간에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매월 수백만 명의 고객들이 이용하는 서비스를 만들고 있으며 계속 혁신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AWS의 혁신의 사례로서 AWS가 출시하는 신기능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AWS는 2011년 80개의 신규 서비스를 출시한 이래 2022년 한 해 동안 3,332개의 신기능을 출시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루에 9개가 넘는 신기능을 출시하는 속도입니다. 이런 신기능의 90%는 저희가 고객과 만나고 고객을 지원하면서 받은 피드백을 통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런 AWS의 혁신의 경험들이 고객 여러분들께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디지털 혁신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시작하는 것이 좋고 효과적일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고객들께서 많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고객들께서 디지털 혁신을 쉽고 빠르게 시작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여정이 효과적일 수 있도록 저희 AWS는 데이터 드리븐 에브리띵 D2E와 데이터의 프로토타이핑 프로그램을 통해서 고객 여러분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고객 여러분들께서는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직접 만들어 작동시켜보고 빠르게 상용화하실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디지털 혁신을 위해서 가장 많이 강조되는 것이 데이터입니다. 데이터를 수집하고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조직을 운영하라는 것이 요즘의 트렌드이자 사실상 기본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고객분들을 만나면 여전히 많이 어려워하시면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데이터 기반 조직에 대해서 말들은 많은데 실제로 그게 무엇인지 모르겠고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잘 모르다 보니 진행하고자 하는 활동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받기가 쉽지가 않다. 새로운 기술이 많고 클라우드와 같은 새로운 환경을 접하다 보니 보안이나 규제 같은 것들에 너무 신경이 쓰인다. 도와주는 사람은 없는데 IT 조직이니까 알아서 다 해오라고 한다. 네, 쉽지 않습니다. 이건 특정 고객들의 문제가 아니라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혁신을 시작하는 조직들이 겪는 공통적인 문제가 아닐까 합니다. 이러한 고객들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 AWS는 데이터 기반 조직으로 변화하고자 하시는 고객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무엇을 어디서부터 시작할 것인가라는 고민을 해결하는 것에 이 프로그램은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AWS는 데이터 기반의 혁신을 위해 데이터 플라이휠 사상을 바탕으로 한 데이터 드리븐 에브리띵 D2E 방법론을 적용합니다. D2E는 아마존의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졌고
반복적인 개선을 통해 지속적인 디지털 혁신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아마존은 혁신의 성공을 보시는 것과 같은 플라이얼 모델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혁신의 성공을 위해 파일럿을 수행해서 고객에게 경험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피드백과 데이터를 얻어서 서비스, 즉 비즈니스 프로덕트를 개선합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실험을 플라이얼 모델을 통해서 수행해서 고객에게 경험을 제공하고 개선하는 과정을 반복합니다. 이것이 아마존이 말하는 혁신의 플라이얼 모델입니다. D2E는 디자인과 파일럿 과정을 통해서 MVP를 구축하며 이를 통해 새로운 유즈 케이스에 대한 경험과 데이터를 획득해서 전사적인 데이터 혁신을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MVP를 기반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높은 기술적인 허들을 넘지 않아도 되며 거의 리스크 없이 빠르게 새로운 실험을 시작하고 신속한 경험과 이를 통한 데이터 확보가 가능합니다. AWS는 D2E의 디자인 워크숍을 통해 고객의 비즈니스와 기술 우선순위를 도출하고 도출된 아이템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고객을 지원합니다. D2E 디자인 워크숍은 고객이 직접 참여하는 과정으로 아마존의 혁신 방법론에 따라 고객이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가는 일하는 방식의 혁신까지도 고객에게 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변화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빠르게 경험을 습득하고 이를 기반으로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싶을 때 도움이 필요하다면 AWS D2E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AWS의 혁신 지원 프로그램은 AWS 데이터랩입니다. AWS 데이터랩은 고객과 AWS 전문가가 협업하여 고객의 유즈 케이스를 AWS 위에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한 공동 엔지니어링 작업입니다. 데이터 레이크, 분석, 머신러닝 및 비즈니스 인텔리전스에 대하여 고객이 POC를 더 빨리 더 효과적으로 만드는 것을 지원하여 솔루션에 대한 검증 및 개발을 도와드립니다. 고객의 AWS 환경에 솔루션이 어떻게 구현될지에 대한 고객을 위한 아키텍처, 작동하는 프로토타입, 프로덕션 환경을 구현하기 위한 방법 및 AWS 서비스에 대한 심층적인 지식을 제공합니다. AWS 위에서 아이디어를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방법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AWS 데이터랩이 그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프로그램은 AWS 프로토타이핑입니다. 앞서 D2E와 데이터랩으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구체화해서 실제 이행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고객의 상황이나 고객이 만들고 싶어 하시는 프로덕트가 실제로 구현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고 불확실성과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프로토타이핑이 되겠습니다. 프로토타입을 활용하면 아이디어의 타당성을 검증할 수 있고 피드백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발전시키기가 쉽고 구현화된 결과물을 통해서 의사결정자들에게 아이디어를 훨씬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른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아마존에서도 새로운 비즈니스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프로토타이핑을 아주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마존의 프로토타이핑 문화를 AWS 고객들에게 전파하기 위해서 AWS 프로토타이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의 프로토타이핑 프랙티스를 적용해서 상용화까지 걸리는 시간을 줄이고 비즈니스 요소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고객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AWS 프로토타이핑입니다. AWS 프로토타이핑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먼저 고객이 검증을 필요로 하는 핵심 기능 위주로 구현 범위를 선정하게 됩니다. 이 요구사항들을 고객사 엔지니어와 저희 AWS 프로토타이핑 엔지니어가 팀을 이뤄서 개발하며 최대 6주간의 개발 기간 동안 애자일 방법과 데브옵스 문화를 이용해서 협업하게 됩니다. 이때
AWS 프로토타이핑 엔지니어는 별도의 비용 없이 무상으로 지원을 해드립니다. 완성된 프로토타입 결과를 통해 고객사의 의사결정자분들은 의사결정을 수월하게 하실 수 있으며 고객사 개발자분들은 아이디어의 구체화 및 실현, 협업을 통한 기술 역량과 아이디어 축적을 통해서 상용화에 대한 자신감과 신뢰를 가지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고객들의 디지털 혁신을 지원할 수 있는 AWS의 세 가지 프로그램 D2E, 데이터랩, 프로토타이핑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으로는 교보문고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디지털 혁신을 리드하고 계시는 교보문고의 데이터 인텔리전스 팀의 양성열 차장님을 모시고 교보문고의 디지털 혁신에 대해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보문고 DT 추진실 데이터 인텔리전스 팀의 데이터 엔지니어 양성열이라고 합니다. 일단은 저희 교보문고가 이렇게 IT 컨퍼런스에서 앞에 나와서 주제 발표를 하게 돼서 굉장히 영광이라고 생각하고요. 여러분들께서 좀 편안하게 들으실 수 있도록 내용 준비했으니까요.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보문고의 여러 구성원 한 분 한 분은 지금도 책을 통해서 사람을 만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것처럼 교보문고는 우리나라에서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사랑을 받아온 브랜드입니다. SNS를 통해서 교보문고를 검색하면 여러 밈이나 컨텐츠를 보실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 40년의 역사 속에서 교보의 철학을 잘 보여주는 글이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렇듯 교보문고는 우리 대한민국의 시민들에게 오랜 세월 지식성장의 플랫폼으로서 자리매김해왔습니다. 그러한 역사 속에서 고객의 진정한 지식 및 예술문화 콘텐츠 파트너라는 비전을 가지고 전국의 40여 개에 달하는 오프라인 매장에 5천만 명 이상의 고객분들께서 방문해 주시며 온라인 누적 회원수는 2천만 명, 연간 매출은 8천억 원 수준까지 성장해 왔습니다. 여러분들은 교보문고의 경쟁자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오프라인에 여러 대형 서점들도 있고 잘 알려진 온라인 경쟁자들도 있죠. 최근 크게 성장하고 있는 이북 혹은 웹소설 플랫폼의 경쟁자들도 등장하고 있고요. 포털이나 대형 온라인 커머스도 도서 콘텐츠 시장에서 새롭게 경쟁하게 된 플레이어들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회사야말로 글로벌리 저희의 경쟁사가 아닌가 생각해 봤습니다. 예, 바로 아마존이죠. 오늘 이 자리를 만들어준 저희의 DT를 도와주고 계시는 AWS입니다. 지금은 온라인 서점으로 시작해서 클라우드 시장을 평정하고 현재는 로켓을 쏘아 올리며 우주로 시야를 돌리고 있지만요. 교보문고도 이와 같이 더 큰 목표와 비전을 가지고 국제적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비상할 날이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도 느끼고 계시는 것처럼 국내외적인 환경은 그다지 녹록하진 않습니다. 코로나를 거치면서 교보문고의 수익성은 악화되어서 적자로 전환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각종 컨텐츠 플랫폼 그리고 상품들의 유형이 다양화하면서 독서 인구도 점차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앞서 말씀드린 신흥 기술 기반 플랫폼들이 시장에 안착하면서 경쟁이 심화되고 있죠. 이러한 환경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고객을 위한 회사로 성장하기 위해서 저희 교보문고는 다음과 같이 비전 2025를 수립하고 DT를 위한 여정을 묵묵히 걸어가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기술, 그리고 문화적으로 전략과 목표를 이와 같이 세우고 고객 경험 혁신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요. 그러한 전략을 수행하기 위해서 저희 데이터 인텔리전스 팀은 작년이죠. 2022년에 신설되어서 교보문고의 모든 영역에서 데이터 기반의 합리적인 업무 프로세스를 정립하고요.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수익을 창출하는 미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와 같은 세부 목표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데이터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데이터 기반의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데이터 파이프라인, 분석 시각화에 대한 작업을 진행하고요. 이와 병행하여 전사 현업의 업무 담당자이자 시민 분석가죠. 시티즌 애널리스트가 더 쉽게 데이터에 접근하고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인프라와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량을 기반으로 교보문고의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데이터 비즈니스 모델을 지속하여 개발 중입니다. 또한 인공지능 역량을 내재화해서요, 수요 예측을 통한 재고 관리, 그리고 컨텐츠 추천 모델 고도화 등 업무 프로세스 개선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소개드렸던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서요, 다음과 같은 클라우드 기반의 전략을 수립하고 행동에 옮기고 있습니다. 검증된 다양한 신기술을 적용하고 테스트해보고, 그리고 추후의 확장성, 유연성, 그리고 관계사들의 시너지까지 고려해서 AWS의 다양한 서비스들을 활용했어요. 이제 앞선 내용과 좀 별개로 실제로 저희가 그 서비스들을 이용해서 저희 내부의 데이터 거버넌스를 구축했던 사례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전 2025와 함께 팀의 미션을 달성해 나간 여정을 지금부터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엔지니어로 처음 팀에 합류한 이후에 팀빌딩과 함께 진행되어야만 하는 작업들 중에 가장 선행돼야 되는 작업들이 기존 데이터들에 대한 접근 및 분석 작업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앞으로 팀에서 ETL 작업을 진행하는 데 기반이 되는 데이터 파이프라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었죠. 작업을 시작할 당시에 클라우드 기반의 인프라가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전이었고, 사내의 데이터들은 모두 사이베이스, 오라클 등 오래된 온프레미스 인프라 기반으로 적재되어 있었으며, 때문에 데이터를 추출하기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옵션들이 굉장히 제한적이었습니다. 또한 온라인 고객 행동 분석을 위한 GA 데이터라든지 로그 데이터들을 깊이 있게 분석하고 향후 다양한 계열사 그리고 관계사와 협업하기 위한 타사의 데이터들 뿐만 아니라 데이터 분석을 고도화하기 위한 공공 데이터 그리고 웹 기반 데이터들을 수집하기 위한 환경을 구축해야 됐습니다. 해당하는 작업들을 보이는 요건들에 맞춰서 진행하기 위해서요, AWS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였고요. 특히 작업 초기에 아까 소개해 주셨던 AWS의 데이터랩 프로그램을 통해서 작고 빠르게 하지만 효율적으로 저희 교보문고 데이터의 ETL 작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AWS의 다양한 서비스들을 테스트하며 구축하였습니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이 요건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데이터 파이프라인 시스템을 설계하고 구축하였습니다. 데이터 파이프라인 시스템의 첫 번째 요건은 내부 온프레미스의 다양한 관계형 DB의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었습니다. 내부의 기존 데이터 전문가분들과 협업을 통해서요, 사이베이스 그리고 포스트그레스QL 등 상품, 고객, 매출 데이터들을 수집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던 IDC와 다이렉트 커넥트를 통해서 연결된 VPC를 기반으로 EC2, DMS 등 다양한 제품으로 데이터를 추출해서 S3로 적재하였습니다. 특히 10년 이상을 활용해온 사이베이스의 데이터를 추출하고 변환하는 과정에서 흔히 발생하는 인코딩을 비롯한 다양한 이슈가 있었고요. 하지만 이런 다양한 제품들을 테스트하고 하면서 S3의 8K, CSV 형태로 활용도에 맞춰서 데이터를 적재하는 프로세스를 완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요건은 내부 데이터를 보완해주고 신규 인사이트를 도출할 수 있는 GA 데이터, 그리고 오픈 API 등의 형태로 제공되는 공공 부분의 서지 데이터 등 외부의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데이터의 인제스션 영역에 EC2, 람다, ECS 등의 제품을 활용해서요, 데이터의 수집 기반을 갖추었고요. MWAA, 관리형 에어플로우죠. 이를 통해서 안정적으로 원하는 시점에 외부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수집된 데이터들은 1차적으로 데이터 레이크인 S3 로우 버켓에 적재되고요. EMR, EC2, 글루드를 사용해서
적절한 형태로 가공되어 2차적으로 스테이징 버킷에 적재되고요. 최종적으로는 데이터 플랫폼인 스노우플레이크로 적재됩니다. 이와 같은 전체 데이터 파이프라인 프로세스는 내부적으로 장구로 구축한 CMS에서 데이터 프로세싱 관련한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해 놓았습니다. 최초에 언급드렸다시피 이와 같은 파이프라인은 다음에 이어서 나올 전체 데이터 제품들의 주축이 되는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를 통해서 다양한 산 내외의 데이터 수요에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지난 22년, 23년간 데이터 인텔리전스 팀의 애널리스트, 엔지니어, 그리고 사이언티스트 분들과 함께 소개해드린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통해 도출된 다양한 요건들을 데이터 기반의 다양한 형태의 솔루션으로 현업 담당자분들께 제시해드렸는데요. 그중 다수의 부서와 논의하였고 임팩트가 있었던 상품 흐름 추적 시스템의 프로젝트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WS에서 진행한 D2E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도출된 요건 중 상품 레벨의 물류를 한 번에 볼 수 있는 분석 화면이 절실하다는 부분을 현업 담당자들께 확인하였습니다. 기존의 상품의 흐름 및 상태를 현업 레벨에서 확인할 수 있는 화면이 다수의 시스템에 나누어져 있었고요. 해당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번갈아 가면서 사용해야 된다는 점이 페인 포인트였습니다. 내부적으로 POC 프로젝트를 진행해서요. 데이터 분석 프로세스를 진행하였고 마트를 구축하고 태블로 툴을 활용해서 시각화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AWS의 프로토타이핑 프로그램을 통해서 웹 솔루션으로 구현하는 단계까지 6주의 기간 동안 진행해 보았습니다. 도출된 시스템의 단순화된 아키텍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통해 수집된 물류 데이터들을 데이터 플랫폼으로 통합하고 이를 서비스하기 위해 ECS를 통해 가공하고 오로라 DB로 적재합니다. 이 데이터는 또 다른 ECS로 구축된 백엔드 서버와 NLB, API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서비스되며 프론트엔드 레벨은 S3와 연계된 많이들 사용하시는 클라우드 프론트를 통해서 안정적으로 서비스가 되고요. 와프를 통해서 보안적인 측면을 강화했습니다. 회사 내 승인된 사용자들이 한 개의 통일된 계정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코그니트와 OIDC 페더레이션을 통해서 구성하였고요. ECS의 운영은 AWS의 CI/CD 솔루션을 활용해서 내부적으로 운영 유지를 위한 워크로드를 줄일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 다음은 데이터 사이언스 영역의 프로젝트를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기업에서 재고 관리에 대한 대안으로 수요 예측에 대한 요구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보문고도 예외는 아닌데요. 물류 영역에 적지 않은 비용을 재고 관리에서 차지하고 있고요. 이러한 비용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작업들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특히 수요 예측과 같은 AI, ML 기반의 작업들은 POC 레벨에서 저희 사이언티스트 분들과 함께 작게 진행되고 있었는데요. 이러한 기술들을 더 효율적으로 적용하고자 그리고 내재화하기 위해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분들과 유관 담당자분들과 함께 새롭게 문제를 정의하고 접근하여 대안을 도출하고자 하였습니다. 수요 예측을 통해 내부 프로세스를 고도화할 수 있는 단계는 상품에 대한 선 발주 및 구매를 진행하는 구매 실행 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집책을 통해서 발생한 재고의 부족분을 측정하여 발주량을 산정하고요. 출판사들의 협의를 통해 매입률을 확정해 발주 및 주문을 진행하는 이러한 사이클들을 지속해야 됩니다. 특히 발주할 서적의 규모를 산정하는 기준이 기존에는 이제 담당자분들의 암묵지, 감으로 진행되어 왔는데요. 수요 예측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데이터 기반으로 예측하고 자동화의 기반을 만들어서 전문적으로 발주 프로세스를 고도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프로세스를 수요 예측 기반으로 발주를 자동화할 때 시뮬레이션을 진행한 결과 예측치 비교 분포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상당한 수준의 선매입량을 감소시킴으로써
기존의 방식 대비해서 재고 비용을 상당히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프로세스를 실행하기 위해 다양한 가설들을 설정해서 활용 가능한 피처들을 분석하였고요. 내 외부로 활용할 주요 변수들을 도출하였습니다. 내부 데이터로는 신구간 기준을 설정해서 할인율, 작가명, 장르, 이벤트 등을 도출하였고요. 외부 데이터로는 날씨나 계절, 도서명, 그리고 작가명, 검색 빈도, 그리고 출판 트렌드 등의 변수들을 추가하여 총 40여 개 이상의 변수들을 검증하였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알고리즘을 통해서 판매량에 유의미한 변수들을 추출하였고요. 베스트셀러들에 대한 분류 작업 및 주별 도서 판매량을 7개월 예측을 최종적으로는 SG부스트로 활용해서 주차별 도서 판매량을 예측하여 1주차부터 4주차까지 도서 판매량을 예측할 수 있는 모델을 도출하였습니다. 그래서 연간 180만 권 수준의 재고 절감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이 모델은 실제로 내부에서 활용하고 있는 통합 유통 시스템에 반영되었는데요. 이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아키텍처를 구축하였습니다. 이전의 시스템과 마찬가지로 구축된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추가로 필요한 변수들을 수집하기 위해 오픈 API나 웹 기반 데이터를 별도의 람다, EC2에서 파이썬 기반의 수집 로직을 통해서 수집 적재합니다. 그렇게 수집된 데이터는 전처리 과정을 거쳐 기구축된 모델 기반의 예측치를 반환하여 저장하게 되고요. 해당하는 수치를 ECS 기반 API를 통해서 사내 시스템에 서비스하게 됩니다. 이러한 프로세스는 1단위 배치를 통해서 수십만 권의 도서에 대한 수요 예측 데이터를 리턴하게 되고요. 데이터 검증 작업을 통해서 모델을 고도화하는 과정을 반복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아키텍처는 추후 AWS 기반의 다양한 서비스들을 활용해서 더 고도화하고 효율적인 MLOps 프로세스를 구축하는 프로젝트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다양한 외부의 파트너들과 함께 데이터 비즈니스를 확대한 사례에 대해서 공유해 보려 합니다. IT 분야에 관심이 많으신 청중 여러분들께서는 이미 여러 매체를 통해서 카카오뱅크의 대안신용평가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저희 교보문고는 카카오뱅크의 독자적인 비교용 데이터 신용평가 모델인 카카오뱅크 스코어 구축을 위해 고객의 동의하에 구매 이력에 대한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존의 신용평가에 사각지대에 있던 금융 고객들의 접근성을 크게 향상시켜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업계 최초의 신용평가 모형으로서도 그리고 교보문고 데이터 비즈니스의 첫 사례로서도 큰 의미가 있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는 다음과 같은 아키텍처를 도입하였습니다. 고객의 구매 이력 데이터를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데이터 플랫폼에 적재하고 가공하는 과정을 거쳤고요. 이를 고객에게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서비스할 수 있도록 다이나모DB, 람다, API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제품군을 구성하였고 금융기관의 엄격한 보안 규정을 준수하고 기술적인 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AWS의 VPN을 통해서 프라이빗한 환경을 구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인프라를 통해 일 단위 수만 건, 월 단위 100만 건에 가까운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고요. 고객분들이 새로운 가치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안 신용평가 모형을 기반으로 저희 교보문고는 앞으로 이와 같은 로드맵을 가지고 가고자 합니다. 다양한 금융사와 데이터 기반의 협업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고요. 이와 병행하여 일반 고객에게 공개할 수 있는 데이터들을 선정해서 데이터 공급 플랫폼 기반의 오픈 API를 개발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관계사와 이러한 공유 가능한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데이터 얼라이언스를 구축해서 고객을 위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자 합니다. 이제 앞서 소개해드렸던 내용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저희는 말씀드린 세 가지 미션을 위해서 통합 데이터 관리 플랫폼을 구축해서 다양한 관점의 분석과 지속되는 실험이 가능한 교보문고의 데이터 거버넌스의 중심 플랫폼을 구축하고자 했습니다. 향후 이 플랫폼을 통해서 저희가 원하는 데이터를 언제든지 쉽게 수집하고 정제하여 필요한 분들께 공급하고자 합니다. 팀이 처음 생긴 이후 지난 1년간 소개된 프로젝트들 뿐만 아니라 여러 작업들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간단하게 한번 제가 소개를 하면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의 데이터 기반 업무가 가능하도록 필요한 메타데이터들과 파이프라인 리니지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데이터 카탈로그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오픈소스인 데이터 허브를 선정해서요, EKS 기반으로 구축하였습니다. 그래프DB 기반으로 신규 인사이트를 도출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데이터를 분석하는 반복론을 도출하며 컨텐츠 추천을 고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넵튠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서비스들을 테스트해봤습니다. 또한 콜센터의 음성 데이터를 텍스트로 추출하고 분석하고 분류해서요, 유의미한 데이터로 추출하는 작업을 컴프리엔드와 트랜스크라이브 서비스를 통해서 빠르게 진행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도서 상품 데이터를 정제해서 텍스트 중심의 고부가가치 데이터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오픈서치와 다이나모DB를 통해서 짧은 기간 동안 구축해서 서비스해 보기도 하였고요. 이렇듯 팀의 미션과 태스크에 맞는 다양한 작업들을 AWS의 다양한 제품들과 함께 진행해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지난 1년간 진행하였던 작업들을 아키텍처 중심으로 빠르게 살펴보았는데요. 이러한 작업들은 22년도 데이터 거버넌스 기반 구축과 고도화 작업을 시작으로 혁신과 지속과 전파라는 목표를 가지고 2025년도까지 고도화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저희 교보문고는 다음과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움직일 계획입니다. 고객 중심으로 데이터의 가치를 확대하는 과정을 다방면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특히 API를 통한 데이터 제공 확대, 예술, 문화, 고객 취향, 그리고 지식 활동의 분석을 위한 인사이트 데이터의 SaaS와 그리고 O2O, O4O 영역으로의 데이터의 활용을 확대해 나가면서요, 서비스를 차별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AI 기반으로 업무 프로세스들을 다음과 같이 지속적으로 혁신해 나갈 예정이고요. 그리고 도서 영역뿐 아니라 다양한 문화, 예술, 지식 분야에 대한 추천 모델을 설계하고 발전시켜 나가서 초개인화 마케팅 자동화 단계까지 도달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여정을 함께 하시고자 하는 여러 기업이나 지원자분들께서는 저희 팀에 언제나 연락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앞서 저희 팀의 세 가지 미션을 소개해드렸는데요. 결국 이 미션은 저희가 사명으로 가져가고 있는 예술문화, 고객 취향, 지식에 대한 독보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본업의 역량을 개선하고 혁신에 기반하여 신규 비즈니스를 확장하고 발굴하여, 자, 여기가 중요한 부분이죠. 고객의 성장을 돕는 파트너로, 고객의 성장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고자 함입니다. 이러한 사명을 기반으로 저희 교보문고는 언제나 편하게 오셔서 책을 펼치면서요, 마음의 위안을 얻고 꿈을 꿀 수 있는 회사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의 발표를 종료하고 양수님께 마무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저희 AWS가 디지털 혁신을 원하시는 고객들에게 어떤 지원을 할 수 있는지 말씀을 드리고, 교보문고의 디지털 혁신 사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보다 더 나은 개선의 길이 있다면 현재의 만족은 결코 충분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현재에 만족한다고 해도 개선되고 더 나아질 것들이 있다면 고객 여러분의 비즈니스에서 혁신을 멈추실 수는 없을 것입니다.
고객 여러분들께 혁신은 필수적이지만 쉽지 않은 길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길을 저희 AWS와 함께 하신다면 조금 더 쉽게 원하는 바를 달성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소개되었던 내용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고객 여러분들의 어카운트 매니저나 솔루션스 아키텍트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